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알쏭달쏭 북미 관계인데요. 하하. 어제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좀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정리할 첫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관련 언급을 또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현지 시간 29일에 백악관으로부터의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트윗을 이제 연달아서 올렸습니다. 현 시점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고 훈훈한 관계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을 먹으면 즉시 한국, 일본과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 장관 발언에서는 이게 후퇴한 거예요? 후퇴가 아니라 진일보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애매하니까 이제 미국 현지 언론 해석도 좀 엇갈리는데요. 하하. 한쪽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걸 이제 뒤집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어제 말씀드린 그 발언이 훈련 재개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걸 일단은 차단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서 이 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을 약속해줬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복스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곧 종전선언에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핵무기 해체를 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걸면서 북한이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적대적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의 함의는 뭐냐면요. 결국 최근에 이 북한과의 교착 국면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경솔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얘기 꺼내고 있죠, 또. 백악관 성명에 중국 얘기 또 나오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자금과 연료, 비료, 공산품 등 상당한 지원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입니다만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북미 간 대화의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대목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일종의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예 이제 판을 깨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미국의 여론들은 거봐라 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트럼프 무능론을 이제 꺼낼 것이고요. 예. 반대로 핵무기 일부 반출 등의 가시적 조치 없이 그냥 종전선언을 해주면 얻은 것도 없이 양보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북한은 잘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게 장기화되는 수순을 좀 용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북미 관계가 진도가 안 나가게 되면은 남북 관계도 과감하게 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뭐 것이죠. 그렇잖아도 그 남북 관계 중요 쟁점의 하나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이게 뭐 유엔 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을 시작으로 이제 쭉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극적이다 이런 비난을 계속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철도 문제죠. 예. 그래서 그간 논의를 통해서 지난 22일 날 남북이 6량의 열차를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시켜서 이달 말까지 신의주까지 보내는 방법으로 이 북측의 철도 구간들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이제 유엔사가 불허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왜 불허했다는 거예요?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의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이라면 24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남북이 이거를 이제 어겼다는 거거든요. 겨우 그 시간 어긴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이 조항은 그동안 또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예. 결국 북미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라는 문제에서 좀 앞서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월 개소가 끝내 무산된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꼬여 있는 상태인데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북한이 다소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검증을 위한 이 핵시설 및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내놓든지 아니면 핵무기 이 일부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런 안들을 좀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이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스케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쟁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이 이제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요. 빨리 좀 서로 합법을 찾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얘기는 요즘 들어서 매일매일 되풀이해도 뭐 아무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해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명확한 뉴스 하나 정리해 봅시다. 그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법인카드 쓴 거 그 단독 취재했던 경향신문 기자 저희가 취재했잖아요. 저 인터뷰했는데 그때 법인카드 2장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함승희 전 사장은 노조에 고발도 된 상황인데 이 법인카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요. 이 함승희 전 사장이 결국 쓴 법인카드가 총 8장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2개는 함승희 전 사장이 직접 쓰고 나머지 6개는 비서실 직원 6명이 1개씩 갖고 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승희 전 사장이 직접 갖고 있다는 2개의 내역은 공개가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쭉 보니까 이 2개 중에 1개는 주로 서초구 등의 강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된 걸로 나타났고 네. 심지어 이 함승희 전 사장의 차량이 강원도 정선에서 운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서초구에서 쓴 카드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어허. 이 하나는 아예 그냥 제3자가 소지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장 골프 논란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외곽 지지 조직인 포럼올의 여기 사무국장의 손못이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거주 지역이 이제 서초구라는 거니까요. 예. 또 아시겠지만 이제 함승희 전 사장과 내연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던 거죠. 예. 이 함승희 전 사장이 출장을 갈 때마다 동행을 했는데 이 비용도 대부분 강원랜드 비서실이 처리를 했고 이 손모 씨가 원한다는 이유로 강원랜드 내에 뭐 애견 펜션을 조성했다든지 또 이제 사장 관사의 공기청정기를 집에 보내줬다든지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안 됐던 2개의 카드 가운데 하나는 함승희 전 사장이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 썼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음모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향신문이 지난 27일에 이걸 최초 보도하면서 의혹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보도를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중부지역당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예. 여기에 연루된 황인호 씨가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 2명에 포함된 사실을 들어서 지난 24일부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이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에 앉히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향신문이 이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도한 것이 이 보도를 덮기 위한 어떤 정권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이미 2달 전부터 이걸 취재해온 사안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음모라고 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죠. 국회 소식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제 그 여야가 8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핵심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무슨 일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뭘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처리를 이제 못하겠다라는 건데요. 총론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지만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좀 각자의 정치적 사정이 작용한 그런 차원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에서도 경론이 오가고 입장 정리가 잘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3시간 동안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를 했는데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라고 하고요. 예. 규제 프리존법의 경우에도 명칭, 대상 지역, 뭐 어디서 결정하느냐, 결정기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계속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처리 불발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 내든 당 간에건 이견이 있는 것들은 좀 제쳐두고 예를 들면 뭐 상가 임대차법 같은 건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거든요. 좀 따로 떼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랬는데 일단 원내대표들은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경우에는 핵심 쟁점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건데 이것 자체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지금 동시에 같이 처리해 줄 것이냐. 이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당은 상가임대차법 우선 처리를 주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패키지 처리를 고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라도 합의되는 거 하나라도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국회는 뭐든지 다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항상 보면. 그게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전 민생 법안인데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좀 뭐 필요한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과단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